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면 중국 경제 전망, 중국 시장 특성,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핫한 분야인 온라인 시장 진출 전략,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수입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입 정책 변화 및 우리에 대한 대중 마케팅 방안, 이제 시간이 있으면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 그 바이어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과연 중국은 어떤 나라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이분들 하는 이야기가 중국은 원체 땅도 크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할 수 없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평생 살면서 못하는 게 한자 공부랍니다. 자기들도 한 20몇만 가지 있는 한자를 갖다가 평생 배워도 못 배운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이게 배양입니다. 국수를 하는 그런 한자고요. 또 평생 살면서 할 수 없는 게 여행이랍니다. 이게 이제 사천지방에 가면 장도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총나라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도에 말을 타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여기가 금문관이라고 하면 삼국지 읽어보셨으면은 아실 건데, 여기는 한 사람이 10,000명을 지키는 그런 하도 협소해가지고 군사들이 올라와도 한 사람만 이렇게 여기서 지키면 이제 그 대군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이런 데랍니다. 또 하나 중국 사람들이 평생 못하는 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 요리가 한 5, 6,000가지 되는데 평생 먹어도 이제 못 먹는 게 중국 요리라고. 중국은 뭐 여기 이제 미디어라든지 또 여행을 가셨거나 이렇게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대부분 여기는 이제 위쪽으로는 극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춥고 습하고 이제 그리고 밑 남쪽 지방은 이제 습기가 많고, 중국의 배꼽이라고 하는 이제 우한이라고 하죠. 여기가 제일 낮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만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내리던 그런 그 수량이 이쪽으로 모여가지고 매년 이제 홍수가 나고 그런 지역이고요. 신장 위구르, 여기는 이제 석유라든지 가스의 보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 노출을 못하고 있고, 이 이제 티베트 시장, 이 지역은 이제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이제 중국을 적셔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중국이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많은 이제 문제점이 있지만 결국은 중국이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 이제 중국이 땅이 넓기 때문에 이제 위쪽에는 겨울에는 아주 혹한이지만은 남쪽은 우리 제주도보다 미칩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은 잘 영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강, 양쯔강이 이제 그 중간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그 위쪽에는 이제 겨울이 돼도 물지가 않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겨울에 집에 난방이 없습니다. 물은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난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사는 아파트를 이렇게 보면은 겨울에 전부 다 이제 이런 그 뭐랄까요, 이제 내복도 아니고 아주 두툼한 그런 면으로 된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도 춥기 때문에 실내가. 이제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어떤 그러니까 그분이 그 필름, 한국에 이제 이렇게 구두를 놓지를 못하고 이제 필름, 전기를 주면 필름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열을 가하면 뜨겁게 되는 그런 그걸 제조하시는 이제 사장님 오셨는데 출장을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무릎을 다치면서 저보고 이제 그러면 건축 건자재 바이오를 소개를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는 자식 생활을 하시면 중국은 입식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시면 신을 신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침대가 있고 식탁도 있고 우리는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실내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리 추워도 이제 옷만 껴입고 밑에 온돌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건축 기자재 하시는 그 바이어를 주선을 해서 만나서 이런 필름을 한번 쓰보라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우리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분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골조 그 콘크리트 골조에 콘크리트에 외관 벽만 이렇게 이제 페인트 칠을 한 거고 안에는 완전히 시멘트 바닥이고 그거를 이제 분양받은 사람은 거기서 인테리어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인테리어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게 적게는 뭐 한 5천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인테리어를 합니다. 근데 이런 온돌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 바이어한테 이제 이렇게 상담하면서 한번 깔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깔아봤습니다. 누가 이제 분양하는 그 사람한테 이제 분양자한테 이렇게 처음에 무료로 한번 온도를 깔고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좋다고. 그렇게 그거를 했는데 상당히 그거를 받은 사람이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그 바이어를 통해서 그 열 장판도 아니고 필름이더라고요. 필름에 전기를 주면 이제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 얇게 입히면은 이제 온도가 이제 따끈따끈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수출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국의 큰 나라에 조금만 이렇게 좀 우리가 신경을 쓰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도 보시고 그냥 흘러내시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제 그 미국과 함께 G2라고 이제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국토도 비슷하고 사람 생각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미국 근무하고 이제 중국도 근무를 마지막에는 중국을 근무했는데 이래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대범하고 그리고 이제 섬세한 거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섬세한 거는 우리나라가 잘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이제 많은 뭐 핸드폰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을 쫓아오기 위해서 그동안 뭐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GDP를 보시면은 거의 미국이 한 70%까지 이제 쫓아왔고 이게 2028년, 2030년만 되면은 이제 역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인당 그 소득은 굉장히 중국은 이제 편차가 심합니다. 아주 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 한 1인당 소득이 10,000불을 넘는 상황이고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비 시장이 정말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소비 시장이 열리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뭐 보시다시피 한족이 거의 이제 90% 이상을 차지하고 소수민족이 55개 있다 그러지만 거의 뭐 관광지에 있는 관광의 대상이 될 정도입니다. 별 뭐 힘을 못 쓰는 거죠. 종교는 중국도 자유입니다. 종교가 이제 어떤 종교든지 믿도록 하지만 하나 이제 우리 자유주의 국가하고 좀 다른 거는 국가가 통제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가에서 목사님, 신부님, 스님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당의 이념 테두리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시점만 해도 뭐 한 2천만 명 되지만은 로마에 있는 교황님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중국 국가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 중국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중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 오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목사님은 안수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그거는 중국 국가에서 임명한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장민대.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려면 좀 긴데, 북쪽 사람들은 모란을 좋아하고 남쪽 사람들은 매화를 좋아합니다. 옛날 청나라 때 북한은 이제 모란이었거든요. 근데 중화민국 잔체스 정부에서는 이제 중화민국은 매화가 이제 국화였습니다. 근데 모란은 뭐냐면 옛날 순덕 여왕이 당나라로부터 이제 병풍을 모란과 병풍을 받았는데 향기가 없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실제로 모란은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어떤 그런 헤게모니 때문에 아직 국화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GDP가 뭐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 동서평에 이제 개혁 개방 이후에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바뀌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 고도 성장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평균 뭐 11%, 12% 이렇게 했지만 중국은 그 다음으로 이제 9%, 10%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 6%대로 이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계속 6%대를 이제 유지를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은 그 대신 구매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간 대졸자가 600만 명인데 중국은 고3 학생 1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입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경대, 청와대, 인민대 뭐 이런 데는 들어가려 그러면은 정말 0.01% 학생도 거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수세들이 들어가는 거고, 취업 인구는 중국의 인구가 한 15억 정도 본다면은 취업 인구는 한 8억. 병원장들은 우리나라에 한 5개 정도. 그래서 중상층은 이제 1인당 그 연봉이 이제 한 2천만 명 정도 중상층이라고 보는데 그게 한 2억 명 정도. 근데 숫자 연봉은 이런데요. 여기도 또 비밀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명품을 많이 사거든요. 소비력이 뭐 아주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3대를 동서평 이후에 개혁 개방을 한 이후에 이제 부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 3대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한 채 유산으로 받았잖아요. 중국은 이제 1가구 1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할머니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할머니도 집이 있으면 2채가 됩니다. 그 사람은. 근데 그 밑에 이제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집을 2채를 받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럼 결혼하면 또 배우자가 똑같은 상황에서 또 2채를 합니다. 그럼 4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 또 애를 낳습니다. 1가구 1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애는 집이 4채가 돼요. 그럼 또 결혼을 하면은 그쪽에서 또 4채나 5채, 물론 안쪽도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은 집이 8채가 돼요. 근데 중국은 전세가 없습니다. 전부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하나 월세로 주면은 많게는 300, 400짜리도 있고 적게는 5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그걸 갖다가 1년 연소득으로 따지면 엄청난 이제 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하는 이런 소득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큰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소비력이 굉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 전망을 말씀드릴 건데요.
금년도 2021년도하고 이제 내년도 전망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망은 이제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좀 기저효과가 있어서 금년도는 한 8%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IMF라든지 유수기관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하반기 이제 아시다시피 좀 전력난이 중국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물 경기가 약간 이제 하반기 들어서 끊겼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신산업이 굉장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신전기 수소차라든지 산업용하고 이런 쪽으로 신산업을 계속 국가에서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민간 부분 투자도 계속 이제 20%대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계속 이제 소매 판매 증가율도 지금 하반기는 약간 줄어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전력난 때문에 계속 작년에 팬데믹 이후에 기저효과가 좀 치더라도 이런 그 소비 구매력은 계속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 교역 측면에서는 중국이 이제 수입 수출을 연간 미국을 앞섰습니다. 미국이 한 4조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국은 한 5조 정도. 우리나라는 한 1조, 전번 10월달인가 1조 넘었습니다. 수입은 이제 이런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반도체 이런 쪽으로 이제 수입이 되고 수출은 주로 이제 뭐 소비재라든지 중국의 세계 공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위안화가 많이 이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중국산 수요가 위축이 되고 대외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좀 낮아졌다고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위안화 강세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보면 이제 1달러에 지금 6.3 유엔, 1유엔이 이제 186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위안화 강세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국산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안화 강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한테 이제 유리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직도 우리는 이제 중국의 수출을 95%가 원자재를 수출합니다. 중국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원자재를 수출하는데 중국산이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보내는 원자재 경쟁 그 규모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한테 좀 불리한데 그 대신에 이제 이 위안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 구매력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생산 기지를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분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하시기에는 좀 투자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안화가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저희들 전망은 몇 년 되면 좀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우리 뭐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제 그 때문에 빈축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원래가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공산당 자기들 창당한 지 이제 100년이 되고 또 중국은 5년마다 경제 계획을 시작. 옛날 우리도 이제 개발연대 박정희 개발연대 시대 때 뭐 몇 차 5개년 계획 이렇게 지금 중국은 원래부터 14차 5개년 계획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제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그런 좀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내세우는 게 쌍순환입니다. 내순환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내수 위주입니다. 내수 우리끼리 그냥 잘 살 때 이거는 그 모태동 시대 때 이제 하는 이야기고 내순환은 우리가 이제 해외로 더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해외 쪽으로 더 눈을 돌려야 된다. 이제 그게 내순환이고 이건 등소평가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시진핑이 이제
그 2020년 작년 이후는 그 쌍순환이라는 걸 들고 와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태동, 동서평, 시진핑이 이렇게 같은 반열로 계속 놓으려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이제 지금 그 중국이 미국의 어떤 견제를 받기 때문에 내수를 굉장히 키우고 있고 이 내수로 이제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중국이 모자라는 그런 첨단 산업, 첨단 부품에 대해서는 면세라든지 감세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90년대는 사실 외국 거를 많이 뺏겼습니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뺏고, 이제 특허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좀 그걸 많이 이제 카피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은 우리가 이제 IMF 이후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면서 그걸 굉장히 이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인데 중국이 이제 카피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은 이것도 점차 이제 저희들 생각에서는 규제가 강화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도 이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한국 식당을 가시면은 숯불로 이제 고기를 굽는 거를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떼우거나 이런 거를 못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고체 폐기물 수출도 지금은 금지가 되어 있고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사용도 많이 이제 제한을 하고 거기도 탄소 배출권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쌍순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경제 정책을 극복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진핑이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헤게모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수난 이렇게 이제 내수와 글로벌 밸류 체인을 선점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출과 내수를 같이 이렇게 순환을 시켜가면서 경제를 도약을 시키자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제는 그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내년도가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제 어떤 격변의 그 어떤 시작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당장 이제 그 시진핑이 재집권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이슈하고 2월달 동계올림픽 미중 갈등은 계속 이제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은 최고 지도자가 5년 그 연임입니다. 그러니까 10년만 할 수 있는. 예전에 모택동하고 동서평은 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평이 모택동이 정신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모택동 때 이제 동서평 때 5년 연임을 만들었고 이제 지상에서 738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7은 67까지는 지도자를 하되 68이 되면 은퇴를 하는 그게 이제 그 당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이 53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68세, 9세 이렇게 되는데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원체 상대편의 어떤 그런 숙청이라든지 그런 걸 원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이 내려오실 때도 주위에서 그거를 용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본인의 어떤 집권력도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시간이 좀 이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진핑의 이제 재집권이 내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격변에 어떤 처할 것이냐 아니냐 그런 기로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국의 이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중국도 이제 도량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가구 일자녀를 이제 포기를 하고 일가구 이자녀로 물론 소수민족은 3, 4자녀까지도 이제 가능합니다. 소수민족은 빈부격차는 이제 공동부여 이것도 좀 정치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모택동은 공부론이라 그래가지고 다 같이 잘 살자. 그리고 이제 동서평은 선부론이라 그래가지고 누구나 먼저 잘 살아라 이랬는데 이제 시진핑도 이제 모택동 같이 그런 공부론을 이제 들고 나와요. 중국도 지금 중심국 함정인데 이게 정치 경제적 특히 정치적으로 지금 격변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함정인데 이거는 이제 쌍순환이라는 이념을 들고 이제 좀 극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에 이제 최근에 뭐 미디어에 뉴스에서도 많이 이제 들으셨을 건데 부동산 부채, 경기 둔화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흥다 사태 이후에 이제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전력난은 호주하고 석탄 문제도 있고 아시다시피 수입을 다변화. 사실 그 상하이 동쪽에는 중국 동쪽에는 원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탈원전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원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원전 계속 이제 원전 정책을 지속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인데요. 내년도도 여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로나 이전 수준 5.5에서 6% 정도 성장을 할 것 같고 정책은 제가 이제 있어 보니까 중국 정책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도 이제 산업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금년도 10대 신수종 신산업 그런 걸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신소재하고 기술 재생에너지 이렇게 해서 이제 8대 분야를 직접 우승한다. 중국은 또 8자 좋아합니다. 아시다시피 둘을 이제 흥하게 한다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8을 좋아해요. 8대 분야 내순환 쪽으로는 소비를 촉진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또 이제 전자상거래를 굉장히 이제 확대를 할 겁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닝 사태 때문에 뭐 전자상거래가 이제 위축이 됐다 그렇게 절대로 그것도 정치적입니다. 이제 중국은 시진핑과 이제 왕치산을 중심으로 하는 패자당이라는 데가 있고 또 이제 장쩌민과 장가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방이 있고 지금 이제 리커창 총리라는 리커창 그쪽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공천당, 공산당, 청년단 조직 이 세 개가 말하자면은 서방으로 말하자면은 당입니다. 중국은 세계를 좋아하고 삼국지 같이 다리 세 개가 있어야 안정이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계를 좋아하는데 그 세 개의 당이 이제 돌아가면서 최고 지도자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시진핑이 10년 전에 등장했을 때도 우리가 보면 시진핑이 굉장히 좀 외모도 마일드하고 좀 이렇게 순하게 보이고 좀 더 뭐 잔혹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상하이방의 장쩌민하고 그 공천당의 이제 후진다오, 리커창 후진다오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양대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후진타오 그 공천당에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상하이방 장쩌민계가 해야 되는데 또 서로 막 알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리커창이 그 최고 지도자로 오르려고 하는데 이제 상하이방에서 또 겁을 하고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이제 타협을 한 게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을 보면은 그냥 크게 뭐 이렇게 정치적인 야욕도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그냥 세워놓고 자기들이 이제 배후에서 이렇게 좀 심한 중국을 장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시진핑이 이제 이 두 이제 세력에 대한 부패 전쟁을 하면서 그 세력에 대한 정치적인 입지를 전부 다 모조리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가면은 1년에 뭐 그런 부패로 인해가지고 숙정을 당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은 가장 중요한 게 군대 조직입니다.
단, 또 국가 주식 이 세 개를 갖다가 거의 뭐 수청의 호리바람이 그래서 상대편이 거의 뭐 자멸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도 시진핑이 쉽게 권력을 놓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자상거래 확대도 특히 이제 마위는 상하이관 쪽입니다. 그래서 하필 또 상하이에서 또 그런 연설을 해서 태자당인 시진핑한테 이제 좀 찍혔죠. 그래서 알리바바 그룹이 좀 위축이 된 것 같은데 중국은 또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굉장히 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볼거리가 많고 그런데 굳이 해외여행을 엄청난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물건 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해외에 가서 쇼핑을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게를 데리고 한국에 이제 구매사절단 같이 제가 1년에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분들이 오면은 명동에 그 롯데백화점 그쪽 가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봤는데 가방 큰 두 개에다가 하루에 2천만 원, 우리나라 돈 2천만 원 이렇게 쇼핑하는 그런 상황. 전부 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시거든요. 통관할 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그 사람들은 또 세관하고 알기 때문에 문 뭐 몇 번 끔뻑끔뻑 하고 이러면 들어가는 건 아무 적이 없거든요. 이런 쪽으로 해서 외화 유출이 엄청나게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러면 전자상거래를 이걸 글로벌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굳이 이 사람들이 해외로 돈을 안 써도 중국 내에서 돈을 쓰게 만들고 세금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게 또 이렇게 전자상거래 정책입니다. 그래서 위축이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전자상거래는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기업도 오프라인은 중국도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명동이라든지 중국하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전자상거래는 계속 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똑같은 상황이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 그런 인프라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이제 뒤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온라인 수출을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화율을 지금 목표가 65%라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지금 중국의 도시화율이 한 4, 5% 정도 될 겁니다. 50%가 안 되는데 1%를 도시화율이란 뭐냐면 이제 농민공이라는 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경이나 상해나 이런 데 반경으로 뭐 차를 타고 한 40분, 50분 정도까지만 굉장히 발전해 있지 그 밖으로 가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제가 외곽 쪽으로 가면은 하루에 밥 3끼를 못 먹는 사람도 부지기 쓰고요. 신발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빈부격차가 심한데 도시화율은 그런 외곽을 계속 도시로 편입을 시킨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시골의 소득 수준을 높이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1% 도시화율이 진행이 되면은 그 그러니까 도시급의 소비력을 가지는 사람이 3천만 명이 생기다. 1년에 이제 1%거든요. 중국은 목표가 1년에 1%고 3천만 명의 구매력을 가진 그런 소비층을 이제 만드는 건데 캐나다 인구가 3,100만인가 3,2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큰 나라에. 그러면은 중국은 한 해에 캐나다만한 그런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 40한 4, 5% 되는 걸 65%까지 이제 높이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외순환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이제 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표준화를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미국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간에서 애매하게 끼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진행이 그렇게 되니까 그 진행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중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우리와 어떤 대립, 미국 때문에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중국 시장을 우리가 좀 또 사실 이제 중국 시장 들어가는 것도 그래 쉽지 않다는 그런 이제 인식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약간은 이제 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드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그런 이런 세미나라든지 이런 행사 하면은 엄청나게 거의 뭐 다 수용을 못 해드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지금은 좀 많이 그게 이제 다운이 되는데 결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을 내둘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세도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중국의 내수 진작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공장을 옮겨서 거기서 저희의 어떤 노동력을 갖다 활용하던 그런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중국이 진정한 우리의 소비 시장으로 그렇게 이제 될 날이 제 생각에는 멀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이제 금년도 9월 달까지 1,179억 수출을 했고요. 수입은 991억.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높아지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수출이 어느 순간 이제 줄어들고 그 대신에 이제 중국의 그런 제품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대중국산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이제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도 계속 줄어드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타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이제 저희 이제 유관기관 또 여기 이제 수출 화성시 수출 업무 지원센터 같은 이런 유관기관에서 더욱더 좀 분발해서 이 상황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의 이제 그 수출 여건, 중국에서 중국을 기준으로 한 수출 여건을 보시면은 중국도 산업 환경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지금은 중국이 디지털 쪽으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한 예를 보시면은 뭐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중국 경찰서급 정도만 되면은 이런 대형 스크린 이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이제 스크린이 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횡단보도라든지 이렇게 왔다 하면은 커서만 누르면은 그 사람 이력이 뜨더라고요. 나이, 뭐 출생지, 소득까지 떠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디지털.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디지털 IT가 발전함으로 해서 국민들을 감시하는 마음이 더욱 촘촘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국 만약에 출장 가실 일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곳곳에 이제 CCTV가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중국 입국하려면 10손가락 지문을 다 찍게 하고 그게 입력이 되고 우리 정보가 그쪽에 그대로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입국을 하자마자 위의 정보가 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국 출장 가시면 식당에도 감시 요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티벳이라든지 위구르 이런 단어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중국은 법률상 정치적인 이야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이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뭐 정치 얘기하면 그 사람 일주일 싹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정치 얘기를 절대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하면 굉장히 민감하고 그 대신 정치만 안 건드리면 중국에서는 옷을 벗고 다니든 뭘 하든 그건 전혀 그 사람들 탓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신업종 신산업 신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포션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고, 빅데이터, AI, 5G 클라우드 이런 기술 융합 기술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중국의 중공업 공장 시설을 이렇게 한번 가보면은 옛날 60년대, 70년대에 쓰던 일본산 독일제 기계들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도 하고 하지만은 또 디지털 이면에는 그런 아주 계산을 못한 거죠. 이제 자금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밀 기계 쪽으로 발전을 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품을 교체를 하는데 정밀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구멍을 내야 이제 구멍을 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부품을 끼워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울산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 업체분들이 와서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오시면은 제가 이제 중국 공장을 내려 가보면 정말 뭐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기 변전 시설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한국 전력, 한전 기술 그쪽으로도 이제 가셔가지고 케이블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시장이 이제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아직 WTO상의 공공조달 시장을 개방을 안 했습니다. 현지에 등록을 하고 인증을 받고 하는 그 이제 시스템을 굉장히 어렵게, 그게 만약에 풀리면은 아마 중국의 이런 노후화된 설비 교체 수요가 외국, 특히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온라인 경제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특히 이제 라이브 이게 이런 핸드폰을 생중계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팔고 사는 그런 라이브 경제도 많이 발달했고, 밑에서 보시다시피 라이브 커머스 거래 규모가 불과 2024년보다 거의 4~5배 정도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물론 이제 대외 외순환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이제 많은 그 글로벌 밸류 체인에 이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과 교류도 하지만은 지금 가장 지금 핫 이슈가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이제 대만 갈등까지 이제 보태져가지고 사실은 그 남중국해 쪽으로 해서 대만까지는 굉장히 평평한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미국도 중국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중국 이전에 뉴욕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이제 자기 MBC였던가요? 그게 프로그램을 대통령 되기 전에 프로그램을 하나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중국산을 사용하는, 중국산이 요즘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보통 미국 사람들이 가정에서 쓰는 중국산 포션이 80%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이 된 이유가 중국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지상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공급망의 어떤 그런 흐트러짐, 또 여기 이제 수출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LA에서 깡통이 안 와가지고 운임도 거의 한 10배까지 오르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그 중국이 없으면 미국도 쉽지 않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격적이지는 않더라도 서로 봐주면서 합의를 내는 걸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그런 압력도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사실은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이 어떻게 보면 좀 기대되는 그런 회의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이제 주요 수출을 보면 그 석유화학, 철강, 이제 반도체, 컴퓨터 이런 제품이에요. 또 소비자도 이제
앞으로는 중국이 진정한 이제 소비재 우리의 수출 국가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소비재도 점차 소폭이 점차 상승할 거로 생각합니다. 이 이제 화장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품목 중에 이제 7위에 있는데 화장품만 아니고 모든 다른 품목도 여기 식기 쪽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도 수출이 많이 이제 좀 늘 걸로 기대도 하고 바람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이 소득 수준이 이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우리 못지않게 웰빙, 건강, 뷰티, 미용 이런 게 이제 많이 되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위생 그러면 또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의료기기의약품, 건강가공, 위생용품 이런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아용품은 아주 팬시하게 우리가 잘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죠.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렇게 홈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포털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역시 이제 뭐 온라인으로 대면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쪽 헬스 이제 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게임 이제 우리나라 중국은 또 아시다시피 드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어떤 기자재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게임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국의 이제 잠실체육관 같은데 거의 관중이 꽉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그 게임쇼 있죠. 빅스타인가요? 중국에는 그 프로 게이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5만 정도 들어가는 그런 체육관에서 그걸 경쟁하는데 심심찮게 우리나라 가서 뭐 우선권까지도 들어가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봤는데 거의 뭐 젊은 사람들이 게임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수요가 많은데 이제 중국 정부의 최근에 약간은 좀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국 시장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중국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지털 뭐 이런 5G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이제 육성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게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서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특히 이제 우주항공 이 사천이라든지 미국으로 쪽 요 관수선 이 위에서는 매년 뭐 수차례 이제 인공위성도 발사하고 또 최근에는 자체 이제 비행기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시공 운영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별 상거래 특성은 중국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했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중국 분들하고 계약을 하시거나 상담을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이징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화북 지역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여기 뭐 예전부터 이제 수도라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격식, 관시 이런 걸 중요한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자꾸 이제 딴소리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상하이 이제 윈저우는 화동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쪽은 절강성, 중국의 최대 상인들이라고 하는 절강성이 이제 있습니다. 이쪽은 원체 이제 외국하고 교류가 많아가지고 중국의 유대인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뭐 계산적이고 친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광동을 한 호남, 홍콩 쪽, 이쪽은 이제 중국이 개방을 제일 먼저, 외국한테 개방을 제일 먼저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시기도 있지만 냉정하고 계약도 잘 지키고, 물론 이제 화동 쪽도 계약은 아주 잘 지키는 비교적. 그리고 서부 내륙, 중서부 내륙이 있는 이제 이쪽은 굉장히 사람들이 수수합니다. 열정이 있고,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제 계약도 좀 잘 지키는데 좀 보수적이고요. 이쪽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때는 한 2만 개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차차 이제 서부 쪽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진출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순박한 일이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뭐 세계 2위 수입 시장이고요. 매년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고 전 세계 12% 수입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성장성, 역동성 이건 굉장히 많고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국경계라든지 이런 중국의 이제 휴무에 대한 중국 다운타운이라든지 시내 다운타운이라든지 관광지는 입출 여지가 없거든요. 워낙 인구가 많고 또 15세에서 59세 비교적 젊은 인구가 아직은 이제 50%가 넘는 그런 양질의 노동 인구지만 또 그만큼 이제 소비 구매력도 갖춘 그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생활 수준이 이제 높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임차를 했던 어쨌든 이제 과외 소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소비도 굉장히 이제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네 가지 어떤 소비층을 이렇게 보시면 중산층, 여성, Z세대, C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이 중국은 여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빨리 망하려고 그러면은 남성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면 가장 쉽게 빨리 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남성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산업은 별로 발달을 하지 않았고 대신 이제 경제권을 여성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이 비즈니스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제 뷰티, 미용, 요즘은 다이어트 우리 그 일산에 있는 무슨 아줌마 그분도 지금 중국 가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번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신세대 Z세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게임 쪽으로 많이 이제 소비를 하고 있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실은 오프라인은 좀 시장은 전문 시장이고 갈수록 이제 이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대세가 될 건데 중국 온라인 시장이 왜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되냐면 특히 글로벌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만 지금 좀 이렇게 속도가 더디는 그런 감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기업이 좀 더 온라인에 진출을 좀 힘써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온라인 시장이 2013년도 보면 추세적으로 물론 이제 성장률은 갈수록 좀 줄어드는데 이 시장 규모는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그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하는 그런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이제 한 1억 5,800만 명 정도 되는데 중국은 그 마크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100불짜리를 수출했는데 유통 단계가 원체 복잡하고 이제 그렇게 중간에서 갈라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엔드 유저까지 가면은 1,000불, 1,500불까지 되는데 이게 전자상거래가 딱 되고 난 다음부터 소비자가 가격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프라인이 그만큼 경쟁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의 가격이 전부 다 이렇게 노출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오프라인 가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B2C뿐만 아니고 B2B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매 경험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수입 시장 유통 구조가 중간에 이제 없고 바로 생산자에서 소비자 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온라인 품목은 이제 표로 보시면 신발, 의류, 가방, 화장품 이게 주류가 있고 프리미엄 브랜드도 이제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온라인 시장을 진출을 하시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은 온라인하게 아주 안성맞춤으로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뭐 거의 그 인터넷 이용이 뭐 10억 이상, 또 인터넷 보급률이 뭐 어지간한 그 15까지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70%.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핸드폰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바일로 이제 구매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인터넷 이용 인구도 이제 계속 보시면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중국의 인터넷 시장은 플랫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그 알리바바, 징동 이런 데가 이제 1, 2위를 하고 있는데 그 온라인 거래 플랫폼 자체가 이제 이게 자국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확장성을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뭐 글로벌화를 많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2달 동안 이렇게 이제 그 제가 통계를 본 국경 전자상거래라는 거는 역직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74억 위안 전년도에 한 36.7% 정도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역직구몰은 티몰 국제하고 카오라 하이쿠 이 전자상거래인데 이 두 개가 알리바바 겁니다. 알리바바에서 카오라 하이쿠를 이제 샀기 때문에 거기에 징동 국제 웨이핑 이렇게 또 보시면 참 좋습니다. 카오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카오라. 요거 뭐겠습니까? 카오라. 코알라를 카오라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티몰 국제 카오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그 플랫폼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B2B, B2C, C2C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B2B보다 C2C가 굉장히 B2B가 먼저 그다음에 이제 C2C를 개발했는데 C2C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나게나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B2C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B2C 티몰을 개발했는데 구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요즘은 굉장히 핫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쭉 제가 이제 웹사이트를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알리바바 B2B는 아마존 비즈니스하고 거의 유사한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어렵지 않고 또 이제 언어도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근데 품목은 아마존 비즈니스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기자재, 기계, 모든 있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 알리바바닷컴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도매인데 이게 한 200여 개국, 또 바이어도 안에 이제 들어있는 바이어가 한 2억 6천만 명의 바이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역안에서도 알리바바를 많이 활용합니다. 하시려면 이제 기업 인증, 상품 상일행, 크도 이제 이렇게 서칭 검색 기능도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상위로 랭크하실 수 있도록 되고 바이어 검색 기능도 되고. 그런데 이제 알리바바 그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B2B 알리바바닷컴 말고 중국 내에서만 쓰는 도매 B2B 플랫폼인데 이건 1688.com입니다. 이 중국어로만 되어 있고 중국 내 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있어야 이제 여기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B2C는 티몰인데 우리가 만약에 들어갈 것 같으면 티몰 국제관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안 그러면 바로 티몰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티몰.com입니다. 이건 앞전에 말씀드린 C2C 몰이 이제 타오바오에서 좀 이렇게 활용을 하셨다가 거기에 어느 정도 경험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좋고 일단 B2C에 있는 기업들은 중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브랜드가 있고 믿을만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국제관도 있고. 근데 우리한테 참 외국 기업한테 좋은 게 여기 들어가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인정하고 위생허가 이런 게 뭐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이 필요 없고 그대로 올려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12시 타오바오도 이제
개인이라든 중국 법인이 이제 개인이 하든 법인이 하든 입점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티몰이라든지 타오바오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은행 구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중국에서 은행 구좌 개설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얼굴이 나오는 아이디 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은행 가서 구좌를 개설하시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직접 현지몰에 이제 중국가 되어 있는 이 몰에 이제 입점을 하실 것 같으면 은행 구조라든지 법인 대표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이제 신분 인정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점 수수료도 없고 이거를 통해서 대리상을 중국에 대리상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보내갖고 현지에서 파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은 알리바바가 이제 차이냐오라는 그 배송 시스템이 국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시스템. 그래서 직접 해서 여기서 물건을 보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위챗이나 웨이보 같은데 이제 이런 자기 웹사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몰이 있으면 거기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다각도로 이렇게 이제 그 소비자를 포섭을 합니다. 여기도 인정 위생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몰을 갖고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인정받기도 좀 불편하고 또 그런 비용도 많고 하면 가장 비용이 저렴한 이런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에 우리 물건을 실어서 한번 해보실만 하고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왜 인증이라든지 위생화가 필요 없냐면은 중국의 이제 그 상거래법에는 내가 사용하는 것을 직접 구매하는 거는 인증이라든지 위생화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인증이나 위생화가 필요하면은 내가 사서 이거를 유통을 시킬 때 인증이나 위생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이어한테 물건을 보내서 바이어가 유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증이나 위생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내가 직접 엔드 유저한테 보냈다. 그러면 인증이나 위생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상거래법. 이제 온라인 진출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좀 굉장히 이게 이 자체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굳이 알리바바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알리바바가 가장 이제 소비자 구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알리바바 플랫폼을 보내드리고요. 그 알리바바 결정하시고 이제 사전 준비하는 등록한다든지 이 나라 인증이라는 거는 위생화가 이런 게 아니고 그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은행 구자 개설하는 거. 또 이것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등록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좀 하시면은 계정 개설해서 입점하시고 그리고 이제 입점을 하실 경우에는 바이어하고 이렇게 좀 피드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어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제 자기들 물건 구매하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컴플레인하고 좋으면 좋다, 싫다, 싫으면 싫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메일도 한번 이렇게 같이 이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마케팅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에 이제 왕홍을 많이 이제 국내에서는 돼 있는데 사실 제 왕홍이 보면 아주 진짜 그 영화 배우라든지 이런 연예인급 외모로 이제 하는 그런 미모형도 있고 또 굉장히 웃기는 그런 코미디감 같은 그런 형도 있고 이제 재능형도 있는데 만약에 왕홍을 활용을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최근에는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왕홍이다 그러면서 그걸 위조를 해가지고 제시를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사전에 이 왕홍된 그런 네트워크 그런 것도 이제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셔야 되고 최근에 그래서 우리 기업이 좀 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효과는 좋습니다. 이 쇼호스트인데 중국 사람 특히 중국 여자분이 엄청난 영업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엄청 말도 잘하고 효과는 많이 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광운절 이제 그 행사가 중국에서 1년 중에 가장 핫한 그런 이제 세일 기간인데 정치적인 압박이 있어 그러지만 그년도 최대 매출을 보였고 11, 11월 이게 이제 솔로데이 하나를 솔로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엄청난 매출이 됐습니다. 피몰 진동만 해도 이제 뭐 163조 원을 하루 만에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나라 1년 온라인 매출이 제가 듣기로는 130조나 140조 원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중국은 하루 만에 160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피몰하고 진동. 그리고 다른 것까지 합하면 한 185조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한 거죠. 특히 이제 원래 제가 타오바오를 열심히 봤는데 이제 그 중국은 온라인 구매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시니어 인파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노년, 중장년, 노년 계층을 뜻하는 중국이거든요. 시니어도 매일 110만 명씩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많이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편리하고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한국의 이사가 하루 1,000억 이상 매출을 시현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이사 1랜드입니다. 1랜드는 중국에 오래전부터 가서 의복이라든지 액세서리 완전히 현지화를 시켜가지고 중국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제 수입 정책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국경전자 상거래 수입 세수 정책이 변경되어 있는데 면세범위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인당 5,000위안까지는 구매하는 사람이 면세입니다. 그리고 연간 따지면은 26,000위안, 5,000위안이 우리나라 돈으로 93만 원 정도. 그리고 수입 이제 중국에는 관세 말고 정치세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를 냈는데 그것도 13%에서 9.1%만 납부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기업한테는 인적 인허가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실어버리면 재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계속 밀고 있고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가 이제 연간 한 26,000위안을 돈을 채웠으면은 또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뭐 다른 주위의 친구들 계좌 그걸 빌려가지고 그 사람이 또 구매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뭐 1인당 26,000 곱하기 뭐 4-5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인증은 이제 아주 중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CC 인증 우리 KS 우리나라 KS 인증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인증이 유럽 인증을 기반으로 그대로 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중국 CE 인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CE 인증은 그만큼 중국에서도 좀 통하는 인증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화장품 위생 같은 거, 여기 화장품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등록도 간소화되어 있지만은 그 이면에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미디어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이 우리나라 7대 품목이기 때문에 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화장품 위생 등록이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옛날에는 CFDA라고 식품의약국인데 지금은 이제 약품 감독관리국이 맡아서 그러니까 이게 부서 이름만 들어도 아주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 화장품은 그냥 등록만 위생허가 필요 없습니다. 등록만 하시면 되는데 특수화장품, 기능성이라든지 회원을 따지는 건 반드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모든 뭐 신원료라든지 이런 걸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외국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갖다 축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뭐 다분히 있는 걸로 생각되고요. 중국한테 주는 그런 정보는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화장품은 사실은 가공품인데 천연이다, 자연 뭐뭐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인데 의료를 암시하는 뭐 이런 문구도 못 써요. 일반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 같이 특별한 효능이나 그런 그 없는 그런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뭐 미백을 한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은 이제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능이나 기능성 화장품 반드시 인체 효능 시험 보고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앞전에 이미 그 허가를 받았던 업체도 다시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에서 가장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리프팅이거든요. 리프팅 이건 한 번 시술하는데 한 70만 원, 100만 원 정도 받던데, 이거를 한국에서 이제 그냥 관광 비자로 며칠 계시면서 가실 때는 몇천만 원을 손에 쥐고 가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어렵고, 그것도 중국에서 이제 실험을 해서 안전성을 시험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도 이제 이상하게 된다는 얘기. 일반 화장품은 많은 이제 그런 규정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아무나게 가던 시절은 이제 끝났고, 아주 타켓을 잡아서 이만큼만 포커스를 잡아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식품 규정도 뭐 비슷합니다. 아마 식품 하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이상 인사본 이제 보건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추가 인정이 필요. 이것도 없었던 건데 새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삼계탕 이런 거는 전년도를 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웃기는 거는 화장품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법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현지 공장도 하면 실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 황당한 일입니다. 유기농 이런 말도 이제 잘 쓸 수 있는 게 인정이 없으면 이런 거를 쓸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CID 검사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화장품이나 식품 모든 게 이제 해당되는 포함해서 모든 제품에 해당되는데, 만약에 통관을 하실 것 같으면 항공 빼고 순편으로 하실 것 같으면 내륙으로 보내는 거는 반드시 상해나 뭐 광주나 이런 데서 통관하시고 트래킹을 해서 내륙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륙은 세관 공무원들이 이제 그만큼 기기도 주로 이제 이 수출입이 일어나는 상해나 이런 데보다 부족하고, 더구나 세관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무조건 오면은 박스를 무조건 뜯습니다. 이렇게 샘플링 검사를 안 하고 전수검사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수출을 하실 때는 상해라든지 이런 큰 샘플링 검사하는 데서 빼서 트래킹으로 내륙으로 들어가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비용도 쌉니다. 일반 통과는 조금 전 말씀드린 그이고,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자진신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통과하고 나중에 이제 심사를 받는. 통과는 관세, 정치세, 소비세 이렇게 해서. 그리고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게 언더밸류입니다. 언더밸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기술적으로 하셔야지 너무 눈에 편하게 하시다가 매년 이렇게 누적을 해가지고 이제 벌금을 받는데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품목 원산지 가격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가지고 이제 그 코딩이라든지 컨솔 이렇게 의뢰를 하실 때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할 때 샘플 보내실 때도 이제 까르게가 필요하고, 가끔 가다 저희 무역관으로 민간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통과는 안 된다고 막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정부가 공인한 전시회만 샘플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민간은
세금을 내고 이제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중국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중국 바이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요겁니다. 시엔조 풍요 호주 형이랍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먼저 친구를 만들어라는 그런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 바이어가 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중국 사람들이 비즈니스함의 어떤 검은입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은 생의가 비즈니스, 영업, 장사거든요. 이게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인데, 갑자기 처음 보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먼저 친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수출을 하실 때 여러 경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대리사 한 명만 잡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직접 수출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홍보를 하시고 이렇게 판매를 하시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대리사를 잘 구하셔야 되고 지금 한국 제품은 좀 중고가로 인식도 하고 퀄리티 있는 제품이라 이래 바이어들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그냥 무조건 가서 이렇게 판매한다 이거가 안 통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느 정도는 인기 있는 제품이라야 장사 이제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바이어 발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은 그 수출 우리 화성의 수출 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사업도 많이 참가를 하시고요. 가능하시면 많은 바이어하고 만나셔서 나한테 맞는 그런 바이어를 찾아서 관계 친구를 맺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중국의 3대 빅세일 이벤트인데요. 이게 이제 그 중국 1년 국경절 10월 1일 이제 국경절이고 광군절. 내용은 뭐냐면은 중국은 최대 명절이 구정입니다. 구정 앞뒤로 한 10일 정도는 엄청난 그게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데 이 세 개의 시즌이 이벤트가 1년에 그 중국 매출에 아무리 못해도 4분의 1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중국 상거래 문화 및 관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관시가 중요한데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친구가 되고 이제 사업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첫 대면부터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일을 출장을 가시면 하루 정도는 처음 도착해서 하루 정도는 중국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비즈니스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문화 대혁명 때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신뢰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를 노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만만디라고 그 사람들은 당장 이렇게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절대로 따라오지 않거든요. 충분한 그 믿음을 줘야 되고 또 우리도 이제 같이 윈윈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여튼 잘해주시면은 중국 사람들 같이 또 믿을 사람들 한번 친구가 되면은 그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만큼 정도 있고요. 제가 한 4년, 5년 그때부터 보는 거에 따르면 정도 참 많습니다. 그 진정한 친구가 되면 좋고 저는 이제 해외 가면은 그 바이어를 정말 제가 타켓을 하는 바이어는 집에 초대를 합니다. 이게 밖에서 식사를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조촐한 그런 음식이라도 그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구하고 인사를 한번 시키고 하면은 아마 그 사람 평생 그런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는 게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뭐 연구해보겠다, 연지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해보겠다, 다시 농해보자, 뭐 그냥 겉으로 하우하우 뭐 이거는
거절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선물은 보시면 이제 중국은 반드시 방문하면 선물을 주거든요. 우리는 선물이 안 준비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받는 게 모양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가시면 바이어를 만나시면 반드시 큰 거 아니라도 선물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할 때 잘 예를 보시면은 누군가가 악역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아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중국 사람들은 실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냥 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입니다.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 이제 좀 좋아하고, 요런 건 선물 주실 때 좀 사용하시고, 중국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금전에 대한 그런 집착은 아주 대단합니다. 거의 뭐 이런 한 장도 그 발을 떠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제스처를 하면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제 정치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참 어렵습니다. 괜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도 그게 왜냐하면은 제가 구매단을 이제 이렇게 한국에 이제 인솔해서 오면은 중국에서는 한마디 안 하다가 한국 오면 보물이 터집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정치얘기 엄청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기들도 하고 싶었는데 법으로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굳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중국 분들하고 이렇게 바이어를 인연을 맺으실 때는 처음에 요리 주문하는 기술도 하나 익히시면 참 좋습니다. 지방별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중국은 먹는 게 곧 사업이고 사업이 곧 이제 그 요리가 곧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리 주문하는 건 좀 꼭 한번 익히시고요. 특히 생선 요리 나오실 때 생선은 오늘 내가 바이어 초청으로 갔는데 생선이 나왔다 그러면 바이어가 나를 굉장히 대접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생선이 없으면은 그냥 식사하고 끝나자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한 60~70%는 맞습니다. 그만큼 생선은 이제 고기 어자를 쓰는데 그게 중국말로 위입니다. 그게 아주 풍요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풍요를 뜻하는, 특히 이제 그 생선은 이제 시키면은 중국 사람들이 접대하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머리 쪽을 이렇게 주게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생선은 우리는 뒤집어서도 이렇게 발라서 먹고 이러잖아요. 절대로 생선은 뒤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풍요를 뜻하는 위라는 것을 뒤집으면은 가난과 이거는 아주 실패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건 되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한 손으로 하시고 두 손으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몸매 뭐 이런 인사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 컨택으로 이제 하시고. 그리고 중국은 천잔이 전혀 우리와 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드시고 계속 술을 부어 주거든요. 그걸 그냥 그대로 계속 마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마셔도, 요즘은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나는 차만 먹겠다 이래도 되시고, 술은 그냥 먹는 척 하시고 건배하시고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사기를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중소기업분들의 이메일이라든지 회사 메일은 거의 중국 사기꾼들 손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영어로 쫙 보냅니다. 우리가 몇 컨테이너 할 거니까 돈을 이렇게 수수료를 보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거기 현혹되시면 안 되고, 중국은 웹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00%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진성 바이어는. 그래서 중국 바이어하고 이렇게 오파하면 반드시 웹페이지를 보시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중국어로 되어 있는 그런 웹페이지에다가 좀 더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그 현재 관할하는 저희 무역관 쪽에 반드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바이어 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바이오에 사기를 당하셨잖아요. 한국에서 돈을 뭐 10,000불을 보냈더니 20,000불을, 그거를 여기에서 저희 무역관에서도 신고를 못해요. 중국은 법률상
사기를 당한 사람이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하고 결국은 바이어도 비행기 타고 숙박 출장비 들여서 중국에 못 올 그런 돈 한 10,000불 정도 많은 돈을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물론 저희 이제 무역관하고 총영사관에 경찰관이 경찰 영사가 파견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 저희들이 공조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 영사도 현지에 사기를 당한 한국 기업을 대신해서 그거를 이제 고소를 못 하거든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현지 진출 사례인데 이건 앞전에 제가 뭐 대충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하여튼 현지화해서 장기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띵동산츠 일일서함이라는 게 3층은 1m 정도 되는 얼음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게 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즈니스상에. 이만큼 이제 공도 들이시고 노력을 하시면 반드시 큰 성과가 있고 이제까지는 중국이 우리의 공장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의 소비시장이 이제 열리니까 여러분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기를 바라고 중국이라는 그런 큰 시장을 통해서 크게 성공하시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네, 제 말씀은 바쁘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좀 오해 피곤하실 텐데 다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